이거 사기 그래도 좀 예방할 수 있는 팁이라도 좀 몇 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요, 물론 뭐 개인이 예방해야 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. 체납 사실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하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좀 위험하면 월세로 들어가고 집주인 뭐 직업 정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공공이 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. 집주인이 몇 채 가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? 어디서 확인하죠?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. 민원 24나 홈택스 들어가면 된다는데 그걸 뭐 홈택스 접속도 못 해본 2030들이 굉장히 많을 대부분이에요.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그 같은 좀 기관들이 허그도 저는 좀 굉장히 불만이에요. 지금 보증보험 사고가 빵빵 터지잖아요. 지금 뭐 수백 건? 금액으로는 그냥 뭐 몇천억 정도 수준인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고요.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요. 그렇죠. 아니 물론 세입자한테 보증보험 가입하면 돌려는 줘요. 반환은 해주는데 집주인한테 사고친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환수한다는데 그 환수할 수 있냐고요. 사고친 사람이. 그러니까 사망 얘기 또 나오고. 사망하고 경매 넘겨도 그 얼마 받냐고요.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돈이 다 날린 그 사기꾼들 도와주는데 사용되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럼 그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허그가 저는 역할을 안 했다고 보죠. 그러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저는 좀 의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의무 가입을 하면 그냥 사기당할 게 아니라 허그가 집주인의 체납 사실 주택수를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권리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과거에 이 사람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직업까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그 에스크로 제도 있거든요. 우리가 그 쇼핑몰 같은 거 가면 쇼핑몰 회사에서 돈을 보관하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해 주잖아요. 허그에서 계약금 10%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10%를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세입자한테 이야기를 해야죠. 야, 문제 있는데 내 입금 어떻게 할래? 계약 해지하고 내가 반환해 줄까? 아니면 집주인한테 주고 네가 계약할래? 그래도 할래? 라고 정도는 해야지.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제대로 검사 안 하잖아요. 솔직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대충 그냥 서류 몇 개 보고 통과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도 피해요. 사기꾼들 돈, 그 돈이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요. 전세 보증보험이 공짜냐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천 봉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왜냐하면 돈 벌기 쉽잖아요. 양심만 버리면 제2, 제3의 빌라왕들이 얼마나 나오겠냐고요. 사기 입증하기도 어려워요.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? 입증했잖아요. 소위 말해서 형사처벌 받아요. 깜빵 가면 몇 년 사냐고요. 경제사범들. 몇 년 살다 나오잖아요. 몇백억 해먹고 2, 3년 살다가 나오면 깜빵 가면 전세금 돌려받나요? 세입자가 원하는 건 내 전세금을 그렇지. 안전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 깜빵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.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. 지금 정부에서 뭐 합동조사단 해가지고 처벌한다는데 그 전세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좀 포인트가 잘못됐다.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국민들 돈, 허그 돈도 우리 국민들 돈이니까요.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과 이런 것처럼 반환 이력 그 체크하는 거 좋을 것 같고 저하고 생각 비슷하네요. 그 에스크로나 뭐 신탁을 해서 어느 정도 맞아요. 잠깐 안전장치 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뭐 임차인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러면 맞습니다. 모를 텐데 이거 뭐 그냥 사금융이니까 아까 뭐 주식하고 막 코인하고 그런다니까요.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것 같아요. 그 최근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서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세입자들 왜냐하면 경매가 하도 많아요 지금. 맞아요.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경매에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법무부든 어쨌든 법원 어쨌든 사법부랑도 이렇게 협의가 좀 해서 이 부분에서 좀 풀어줘야 어쨌든 경매라도 넘어가야 빨리 돈을라도 좀 회수가 될 텐데 이것조차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법원은 물어보니까 경매가 너무 많대요. 너무 많아서 이게 아예 진행이 안 된답니다.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TF 구성한 것도 좋지만 그 허구도 똑바로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것들도 빨리 대처를 해줘서 이 세입자들이 어쨌든 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돈을 받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게 사기도 있지만 사기 아닌데 전세 가격, 그쵸.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보증금 반환 못하는 집주인들 많잖아요. 아파트 같은 경우도.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.
좋은 임대인인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좀 부족분을 반환하고 싶은데 임대업자들 대출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하기 위한 대출은 저는 좀 열어줘야 된다. 자기 집 담보로 해서. 착한 임대인이잖아요. 네, 대출이라도 그렇죠. 받아서 어떻게든. 내가 이자 내더라도 세입자 전세금 돌려주고 싶은데 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. 네. 그 정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.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. 집도 안 팔리는데 지금 분위기에. 그러니까 퇴로는 좀 만들어줘야 된다. 아니 돈 돌려주고 싶다잖아. 저는 얼마나 좋은 착한 임대인이에요. 안 돌려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. 아 몰라. 전세금 내려가니까 나는 몰라. 이런 임대인들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서 저는 대출도 좀 풀어줘야 된다고 맞아요. 보여집니다. 착한 임대인들도 진짜로 좀 정부가 여태까지 임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 언론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 임대인을 거의 뭐 사기꾼으로 만들어 문제예요. 제가 사기꾼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매도니까 뭐 어쨌든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엮이면은 뭐 부자 감세 막 이런 것도 다 엮여 있는 건데 그거 빼놓고 어쨌든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임대인들이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찍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 착한 임대인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은 제도가 좀 더 마련이 돼서 이 좀 부동산 시장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봅니다. 네.